시작해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지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모의고사죠. 네, 지금 볼이 그짓볼이어가지고 좀 예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일단 오늘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오늘 평균이 지금 47.4점인데 제가 이제 이 점수를 이제 보니까 문제를 조금 갈아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다시 조금 들고, 여러분들 지금 푸는 걸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앞쪽에는 제가 이렇게 한 10개, 앞에 10개가 주는 문제인데 앞에 10개에서 정답률이 더 낮아요. 그래서 10개 쪽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손을 움직이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고, 그 다음부터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의 현장처럼 여러분들 31번 정도까지 가고 끝났죠. 그치?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좀 잘 푼 친구들이 보니까, 지금 40개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35개 정도 이렇게 푼 것 같고, 잘 푼 친구들이. 그 다음에 대다수의 친구들은 한 25개에서 25개 요 근방에서 이렇게 푼 것 같거든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을 빨리 끝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이제 한번 해보고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이 이제 잠깐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오늘이 일단 1회 차잖아요. 첫 회차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몸이 좀 안 풀려서 그랬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수업이 없죠. 내일은 수업이 없고 그 수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부득이하게 내일은 그 둘째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중해도 일단 그게 아들이 졸업식을 이제 평생 한 번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일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오늘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 통계표를 보고 지금 약간 실어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잘 지냈어요? 무슨 말 하냐. 자, 일단은 그 모의고사 이제 보시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 그날 모의고사 일단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볼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죠? 하다가 뭐 그냥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아닌 것 같은데 잠이나 잘까? 약간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 주 뭐 다음 주 해가지고 모의고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는 동안에 좀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죠. 그렇다라고 맥락상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여태까지 이제 그 갈고 닦은 그런 실력들이 있겠지만 아직 이제 그게 조금 포텐이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고 못한 게 있으면 정말 쓰레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고쳐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그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모의고사가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6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3회 이제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목표가 있고 또 전국 모의고사에서 이제 목표가 이렇게 또 따로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이제 원했던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30번대를 다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30번대가 이게 풀었는데 정답률이 안 좋은 건지 못 간 건지 이거는 제가 조금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좀 주옥 같은 문제들이 30번대 있는데 지금 다 거기까지 못 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을 이제 보다 보면 해설은 뭐 또 그 짜증나게 또 질문할 거예요. 그랬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개새끼야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답을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자,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짜증을 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보통 그렇게 계산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가 일단 답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알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질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 간의 관계 같은 걸 봤냐라고 얘기하면 A에 대해서 물어보면 A가 아닌 다른 거를 봐라, 또는 뭐 열방향으로 봤으면 열방향이 아니라 행방향으로 좀 보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조금 그 표의 구성을 조금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40문제를 해결을 하기가 되게 힘들긴 한데, 자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최대한 이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오전에 사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 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일단은 최대한 그날 이렇게 쳐내도록 하고, 근데 그날 이렇게 잘 그 뭐냐면 딱 풀었는데 그런 거 있지. 그 이런 걸 내가 왜 틀렸지? 가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너무 많나?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공부를 할 때에는 굉장히 이제 냉정해져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한 3년 정도 23, 24, 25 문제가 좀 쉬웠죠. 자료 해석이 그렇다라고 해야 돼요 지금. 네, 자 근데 그 자료 해석이 이제 자료 해석이 좀 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들 조금 그 요즘 공부하는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든 것 같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자 그런데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평가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거는 무조건 그냥 한 자료 해석 한 70점 맞으면 되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확고하게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70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에서 만약에 뭐 한 75점 받았어. 그래서 뭐 언어나 상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못하는 거 없게 최대한 이렇게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고, 자, 앞으로 뭐 계속 그 3월 우리 시험날까지도 근데 어때요? 아직 언제만 시험을 잘 보면 돼? 시험 당일날만 잘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내년에 이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87.5점으로 해서 최종 합격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자료 해석 몇 점이 되는 거야? 87.5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5점으로 합격했어. 근데 만약에 최종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일단 최종 합격을 했지만 적어도 자료 해석은 평생 몇 점인 거야? 재미없니? 65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조금 보다가 이렇게 좀 느꼈던 거는 계속 할 줄 아는 거는 할 줄 알고 못하는 건 계속 못하더라. 그거를 고치셔야 돼요. 할 줄 아는 거, 남들이 할 줄 아는 건 당연히 나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남들이 잘 못하는 거는 내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요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제가 조금 지금 점수를 보고 좀 데미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난도 조절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자. 자, 그냥 그리고 제가 잘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일단 궁금해서 그런 건데, 오늘 혹시 이제 모품 문제 15개 이내, 모품 문제가 15개 이내다. 손 들어봅니다. 15개 이내, 10개 이내, 10개 이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35부터 안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1번 정도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 자, 1번. 자, 1번 문제는 뭐 딱히 내용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자, 보면은, 그냥 뭐가 있니? 처음부터 수식이 나와가지고 조금 문제를 이렇게 조금 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일단 표를 그냥 보면은, 자, 뭐가 나왔지? 자, 총 공급과 총 수요. 총 공급과 총 수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식에서 뭐라고 나왔니? 일단 총 공급과 총 수요가
쌤쌤이다 라고 나왔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 총 수요 내에서 중간 수요의 비율을 구한다거나 총 수요에서 수출 최종 수요를 이렇게 구한다거나 그런 걸 이제 하면은 이까지 것들을 막 다 합해가지고 얘의 비중이다 이까지 것 다 합해가지고 얘의 비중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분모가 분모 총 수요가 필요한 거면은 당연히 얘를 더하겠어 이걸 더하겠어? 당연히 이걸 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그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에서 자 대외거래는 자 수입 더하기 뭐 수출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수요는 중간 수요 더하기 뭐 국내 최종 수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뭐 기업 선택지 같은 거에서도 총 공급에서 국내 총 산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거 나오면 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맞지?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이거를 또 여러분들 순진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 막 다 더해가지고 막 여기가 요거 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가 차지하는 비중 보고 이거 증가를 따지고 합한 거 증가를 따지고 막 그 짓을 한단 말이야. 맞지? 자 근데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지? 이거 두 개가 총 공급이니까 만약에 이 비중이 자 국내 총산출이 만약에 감소를 했으면 이거 증가율이랑 이거 합의 증가율을 봐야겠어? 아니면 그냥 얘의 증가율을 보면 되겠어? 이거의 증가율만 보면 되지. 이거 두 개 합이 얘래매. 이거 두 개 합이 얘래매.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 증가하고 얘가 20% 증가했으면 전체는 만약에 10에서 20% 사이에 증가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중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국내 총산출의 증가율과 그 다음에 수입의 증가율을 그냥 보시면서 어디에 증가율이 더 크면 돼요? 자, 국내 총산출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게 맞다면, 그게 맞다면, 국내 총산출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했으니까 누구 증가율이 더 큰 거야? 수입의 증가율이 더 큰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거 쓸 수도 있지? 어떻게 쓸 수도 있지? 난 계산 천재야 라고 얘기한다면 자 어떤 것도 있어. 자 당연히 A 더하기 B분의 A에 대한 대소 비교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그냥 B분의 A를 비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분의 얘니까 결국에 이거 증가율과 이거 증가율 그냥 보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그 구조를 조금 보시면서 근데 또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총수요 중 국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뭐지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숫자 자체를 이제 보면서 자 총수요에서 국내 수요잖아요. 맞죠? 네, 자 국내 수요는 그 중간 수요 더하기 국내 최종 수요 자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자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냥 국내 이거 최종 수출 수요 요거 그치? 얘를 이제 보면서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죠. 자 그러니까 총 수요 자체가 이렇게 국내 수요 자체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얘에서 이놈의 어떤 비중을 본다라기보다 요거를 그냥 보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디귿도 자 거기에서 뭐 25년의 대외거래 비중은 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해가지고 수입과 수출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귀찮긴 하죠. 자 그래서 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거는 조금 귀찮긴 할 텐데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뭐 많이 맞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 자 여러분들 그 자료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표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야 조금 더 단순하게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2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잘 했을 텐데 그 초반이어 가지고 안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뭐지? 뭐에서 틀렸어? 틀리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선택지 맞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어떤 게 나왔어요?
서울 및 6대 광역시 이제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표현이 나왔지? 전국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애초에 그 알 수 없는 정보 문제 같은 걸 이게 내고 싶을 때는 항상 그 멘트를 줍니다. 그 어떤 표현 자체를 조금 주면서 갑자기 뭔가 확장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서울이랑 6대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지 전국에 대해서 다른 지역 자체는 내가 알 길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니까 요거부터 일단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알 수 없는 정보나 어떤 시각적 함정 자 이런 문제가 극 초반에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다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 자 근데 항상 생각해야지. 우리가 1번을 풀든 10번을 풀든 20번을 풀든 30번을 풀든 여러분들이 집중력은 거의 계속 일정해야 계속 좋아야 된단 말이야. 실전에서. 맞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런 어떤 일부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에는 혹시 거기에서 뭔가 범위를 확장하는 게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자, 뭐 요거 봤을 때에도 자, 당연히 이제 이 표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경지 면적 있고 논 면적 있는데 밑에 보니까 경지는 논 더하기 밭이야. 당연히 뭐 물어보겠니? 밭 물어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밭을 물어보겠지 하면서 밭을 되게 열심히 경지 면적 빼기 논 면적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건 또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자 니은 선택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반면적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논면적의 전년 대비 감소율보다 높다. 자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러면 이 선택지를 보면 또 뭘 할 수밖에 없어? 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밭 계산해야지. 밭 계산하고 또 감소율 계산하겠지. 자 근데 1번이랑 똑같은 얘기죠. 1번이랑 똑같은 얘기죠. 자 이게 지금 뭐랑 같이 있으니까 논 더하기 밭이 경지 면적이니까 얘의 증가율과 이거의 논의 증가율과 밭의 증가율의 가중평균을 하면 그게 뭐가 돼? 경지 면적의 증가율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이 말이 맞다 칩시다. 자 감소율을 하는데 반면적의 감소율이 만약에 요 반면적의 감소율이 더 높아. 그러면은 논의 감소율이 있을 거고 밭의 감소율이 더 크니까 경지 면적의 감소율이 논의 감소율보다 더 클 거다.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요 문장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거를 밭에 대한 것을 하기보다는 논에 대한 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경지 면적에 대한 감소율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이요, 디귿. 자, 디귿에다가 좀 별표를 하나 해볼게요. 디귿. 자, 디귿은 이제 뭐 별건 아닌데 별건 아닌데 자, 여기 뭐라고 나왔니? 자, 내용 낼 게 되게 없으니까 제가 선택지 자, 여기 가정을 했죠. 자, 23년도 대구광역시의 경지면적이 전국 경지면적의 5%라면 자, 5% 같은 거 보니까 몇 배 해주고 싶어? 20배 해주고 싶지 않아? 그치? 20배 하면 몇 %가 되니까? 100%. 뭐 이런 거 그냥 쓰든 안 쓰든 그냥 떠올려 달라고. 그치? 쓰든 안 쓰든. 자, 그래서 경지면적이 전국 경지면적의 5%다. 그러면 내가 이런 가정으로부터 일단은 뭘 구할 수 있어? 전국의 경지면적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랬는데 그 중에서 6대 광역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또 되게 순수하게 가져가면 뭐 한다고요? 전체 경지면적 구하고 이까지 거 6대 광역시 이까지 거 다 합해 주겠다 하면서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랑 비교해? 30%랑 비교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 구구단 좀 하니? 심심하니까 5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단. 자, 5일은 5, 5, 2, 5, 3.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수업이 없으니까. 자, 근데, 자, 오늘도 괜찮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자, 5, 6, 30. 너무 잘하네. 5, 6, 30. 맞아?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이까지 거 다 더 할 게 아니라, 자, 일단은, 대구가 경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23년에 얼마 있니? 23년에 요거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지금 일단 6대 광역시니까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대충 쳤을 때 일단은 이거 6개 있는 거보다 더 큰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 맞죠? 그냥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더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 대구 자체가 지금
경지 면적이 이게 5%니까 뭐 2천 많고 이게 5%고 얘는 얼마예요? 얘는 그럼 12.5%고 아니면 얘보다 큰데 좀 작은 거 좀 큰 거를 떼다가 갖다가 얘네한테 붙여. 자, 여기에 보면은 8천에서 하면은 지금 11,000 정도가 남아있죠. 11,000 정도를 갖다가 여기다가 3,000 붙이고 여기다 4,000 붙여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대충 봐도 당연히 얼마를 넘을 수밖에 없다? 30%를 넘을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그냥 별거 아닌 것들에서도 너무 힘 빼지 말자. 그냥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들어오면 돼요? 자, 오즈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잖아. 그냥 계산 문제고 거기에서 그 기억 선택지나 니은 선택지가 조금 판단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 그치? 자, 그렇다면 그때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진 않을 테니까 일단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자, 오즙이라는 게 있구나, 상대적 위험도라는 게 있구나 라고 들어온다면 애초에 이 표 자체를 그냥 일단 A씨와 B씨 그냥 각각으로 보는 거였으니까 오즙이는 뭐예요? 흡연자의 정상분의 요거 흡연자 중 폐암 환자,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분의 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자, 이거는 근데 번분수 같은 거 나오면 우리 지긋지긋하게 했던 거 뭐 있니? 별로 지긋지긋하진 않나? 자, 요거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뭐 해달라 그랬어요? 요 두 개 위치를 그냥 바꾸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가 편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얘랑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본다. 그러면 비흡연자의 폐암 환자 수분의 흡연자의 폐암 환자 수, 요것분의 요것분의 요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뭐겠다? 오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맞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이제 한번 써보자. 자, 여기에서 A씨의 오집이는 뭐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65에 원래 식대로 쓰면 이런 식의 식을 쓰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식의 구성상 뭐를 하는 거라고? 65가 35분의 65랑 그 다음에 95, 155,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3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3배. 3배가 나왔으면, 자, 이게 조금 숫자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3배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얘는 배율이 왔지. 얘는 1보다 크지. 근데 여기는 1보다 작지. 그러면은 얘는 편한데 이거는 별로 편하지가 않지. 그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쓰지만 실전에 가면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머릿속으로 구성을 보면서 자, 얘가 이게 분모 있던 놈이 분자 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온다? 역수로 이렇게 분자로 들어오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식의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자, 3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자, 일단은 자, 여러 가지 꼴이 있지만 일단은 2 곱하기 1.5 이런 게 이제 맞겠지. 그치? 기본적인 꼴 자체가 일단은 요런 정도일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왜 짜증나? 2배 좀 안 되고 1.5배 좀 넘어. 맞아? 그리고 잘 보니까 또 어때? 95랑 155 차이가 얼마예요? 60. 자, 그러면 95분의 1 더하기 60이니까 이거는 얼마보다도 크지? 이거보다도 크지. 그러다가 또 왜 짜증나? 아, 이보다 얼마나 작은 거야? 2배보다 얼마나 작은 거야? 하다가 1.9배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니까 또 화가 날 수 있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요 숫자 자체에서 일단은 뭐가 되게 많아? 5의 배수가 그냥 많으니까 5의 배수가 많으면은 그냥 5의 배수를 빨리빨리 약분을 그냥 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그 약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이제 아닌 거니까 일단은 숫자를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냥 빨리 3배를 해보는 것도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당히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도
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아마 할만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곱셈 그냥 해보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배율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 자, 계산 자체에서 떠나서 기본적으로 요런 게 이제 나왔을 때는 내가 이런 거를 표에서 내가 보기 편한 거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봐봐.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아까 이거라고. 얘 자체를 그냥 하면 이것분의 이 값분의 이것분의 이 값을 하니까 되게 열심히 한참 계산을 하는데, 자, 이거는 보통 숫자를 좌우로 보는 게 편해, 그 위아래로 보는 게 편해요. 뭐 둘 다 편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는 위아래로 보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아래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봐달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선택지에서 오집이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했는데 3이 아주 조금 넘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 때문에 틀렸으면은 그냥 실전에서는 그럴 리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니은에 왔을 때 왜 화가 났지? 니은에 왔을 때 이거 하나 하고 나니까 이 기억을 만약에 안 풀었으면 니은에 와서 뭐래? 돌아가? 약간 이제 이런 식이지. 그치? B는 얼만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제 기억을 풀고 이제 니은을 왔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조금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3이에요, 3.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A 오집이랑 B 오집이가 누가 더 크냐 작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면 처음 거 자체가 일단 3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것도 한번 3에 대해서 한번 3을 기준으로 내가 확인을 좀 해보겠다. 뭐 이제 요런 정도의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맞겠죠. 맞죠? 예. 자, 그래서 그 부분, 자,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그 A씨랑 B씨 각각의 오집이는 각각의 상대 위험도보다 크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어떤 두 수를 대소 비교하는 데 있어서 대소 비교할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지. 두 개를 뺐을 때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A가 더 큰지, 작은지, 아니, 큰지, 같은지, 작은지, 뭐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지? B분의 A 값을 했을 때 1보다 크냐, 같냐, 작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갔던 거지. 맞지? 자, 그러면 그 디귿 같은 거를 이제 할 때에도 A씨와 B씨 각각의 오집이는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보다 크다. 뭐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오집이가 상대적 위험도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상대적 위험도 분의 오집이를 했을 때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 기억 니은에서 오집이를 열심히 계산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그냥 그 상대적 위험도를 다 열심히 계산해야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차피 자,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 오집이 수식을 한번 보세요. 자, 오집이의 분자의 분자 쪽에 보면은 뭐가 있어? 흡연자 중 폐암 환자 수. 그치? 그 다음에 상대적 위험도에도 가장 위에 항목에 뭐가 있어요? 흡연자 중 폐암 환자 수. 그런 게 있잖아. 그치? 그 부분이 지금 똑같지? 그 다음에 또 뭐도 똑같아? 분모 쪽의 분자. 비흡연자 중 폐암 환자 수. 비흡연자 중 폐암 환자 수. 이게 분모의 분자 쪽에 똑같이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약분이 다 돼버리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는 지금 상대적 위험도분의 오집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위에 그 흡연자 중 폐암 환자 수랑 비흡연자 중 폐암 환자 수는 약분이 되고, 그럼 분자 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흡연자 중 정상인 수 분의 흡연자 수,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분모 쪽에는 뭐가 있어야겠어? 분모 쪽에는 비흡연자 중 정상인 수 분의 비흡연자 수, 요게 있는 거지. 맞아요? 네. 너무 말로 했니?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자, 얘분의 얘를 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분자 쪽에 똑같은 거 날라가고 똑같은 거 또 날라가고 이제 이렇게 날라가고, 이 분모 쪽에 있는 얘가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얘를 정리하면은 어떻게 됐다? 정리하면 그냥 흡연자 중 정상인 분의 흡연자, 뭐 이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들어와요? 비흡연자 중에서 정상인 분의 얘가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비흡연.
뭐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오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일단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 숫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간단하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또 위아래로 이렇게 뭐 바꾼다거나 그러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수식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다 보면 조금 사람이 절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이제 되게 돼 있으니까 일단 그 의미 정도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내가 계산을 조금 더 단순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비교야? 흡연자 중 정상인 중에 정상인분의 흡연자 요 배율과 요거의 배율 둘 중에 누가 더 큰가, 요 위에 게 더 큰지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이 조금 확실히 없니? 그치? 자, 요 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4번은 어때? 4번은 자, 커피 전문점인데 음료를 팔고 있고, 자, 스탬프를 적립을 해요. 그쵸? 예. 자, 정답률을 보니까 그냥 잘 있어 약간 이제 이렇게 하고 간 것 같은데, 뭐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맞죠? 예. 자, 그러면 자,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자꾸 그 25년 그 다음에 24년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었니? 둘 다 그냥 변별력을 최다 어디에다 줬지? 그냥 30번대에 다 주고 나머지는 변별력이 별로 없게 이렇게 해놨었죠? 맞죠?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는 몇 번대야? 30번대에서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앞에 거를 또 잘 봐야겠죠. 자, 근데 옛날에 이제 좀 시험지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 맨날 보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회방 놓는 번호대가 있거든? 그게 이제 보통 4번, 10번, 13번 요 정도 한 20번대 전에서는 보통 요쯤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 거슬리게 하는 문제들이 보통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추필자 문제는 조금 초반에 안 풀거든요. 이렇게 글이 안 읽히면 글이 읽혀야 추필자로 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극초반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에 추필자 나와, 뭐 2번에 뭐 그냥 단순한 문제 나와, 3번에 다시 추필자 나와, 근데 4번에 이런 거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순식간에 4개 중에서 3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엄청 흔들릴 수 있겠죠. 맞죠? 네. 자, 어쨌건, 자, 이건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벤트를 해. 자, 그러면 12개 적립을 했는데, 12개 적립을 해서, 자, 톨 사이즈, 자, 12개 적립하면은 무료 음료 쿠폰이 이제 나온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12개 쿠폰 사용 시에는 스탬프 적립이 되지 않으며, 뭐 500원, 1000원 추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무료 음료를 먹으려면, 이거는 매장에서 주문할 거예요? 어플에서 주문할 거예요? 제정신이면 조금이라도 스탬프를 더 주는 거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가 유리해? 어플 쪽이 유리하네 라고 이제 무조건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탬프 적립에 따라서 내가 돈을 덜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거를 그냥 봐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 자, 기억 선택지를 보니까 아메리카노 10잔 구매 비용은 32,800원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처음에 보고 어디에 이상이다 라는 말에 되게 별론데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자, 뭐냐면 이건 당연히 뭐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아메리카노 사이즈 10잔을 구매했다 라고 얘기하면 스탬프가 지금 얼마나 적립되세요? 한번 주문하면 4개씩 적립해줬지, 그치? 자, 그러면 아까 12개 무료 쿠폰, 12개면은 이제 무료 쿠폰이 하나 발급이 되니까 그때는 내가 어플로 몇 번 주문하면 3번 주문하면 뭐가 생겨? 스탬프가 12개 생겨서 바로 뭐가 발급이 돼요? 무료 쿠폰이 발급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가 돼요? 어플로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3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3잔을 구매한 값으로 얼마를 몇 개를 살 수 있어? 4잔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장 주문권으로 이렇게 샀다 그러면은 몇 번 주문해야? 4번을 주문해야 이제 스탬프가 12개 꽂혀서 어떻게 되지? 하나가 더 오니까 이때는 4 플러스 1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32,800원 이상이다라는 거에 이 말 자체가 만약에 그냥 32,800원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뭐 좀 이상한데 라고부터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뭐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최소값을 생각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하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최대값을 생각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 구조상 자 일단은 내가 톨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다? 3 플러스 1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엄청 어렵게 되려면 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돼? 그란데를 사거나 뭐 벤티를 사거나 이제 이런 걸 사기 시작하면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어쨌건 자, 그 정도 이제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 자, 니은 같은 것도 자, 스탬프가 빵개인 상태에서 벤티 사이즈랑 그러니까 기억은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10잔은 4잔 그러니까 3 플러스 1 하나, 3 플러스 1 하나, 그다음 어떻게 돼? 2잔.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에 몇 잔 구매하는 거랑 똑같지? 8장 그냥 구매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41,000원에, 아니, 41,000원, 미쳤나봐요. 4,100원에 곱하기 8,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자, 스탬프가 0개인 상태에서 벤티 사이즈는 돌체라떼 3잔, 톨 사이즈는 딸기 크림 1잔, 구매 비용은, 자, 그 19,800원 이상이며, 잔여 스탬프는 4개를 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자, 뭐 해야 될 게 되게 많네.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벤티 사이즈 돌체 3잔이랑, 톨 사이즈 딸기 크림 1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자, 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되잖아. 얘는 지금 몇 잔을 구매했어요? 총 4잔을 구매했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이 문장이 할 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최소 금액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생각해야 돼? 스탬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맞죠? 자, 그러니까 그 스탬프까지 이제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일단은 뭘로 주문을 하지? 무조건 어플로 일단 주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플로 주문을 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그 어플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주문을 했었을 때 일단은 그 잔여 스탬프 자체가 4개를 넘어가니까 일단은 그냥 바로 X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있지. 자, 이렇게 4잔을 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이런 거 이제 상황 판단할 때나 이제 좀 더 중요할 텐데, 자, 이거를 사는 순서가 있니?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일단 돌체라떼 3잔 일단 사고 무료 쿠폰 받고 그냥 그거 바로 쓰고 어디에 써? 딸기 크림에 쓰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스벅이나 뭐 어디나 이렇게 무료 쿠폰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쿠폰을 받으면 여러분들 보통 막 내가 적립해가지고 아무 음료나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 스탬프로 받으면은 아무 음료나 먹을 수 있으니까 제일 싼 거 먹어요? 평소 안 먹던 거 비싼 거 먹어요? 비싼 거. 나만 그래?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벤티 사이즈 돌체라떼랑 그 톨 사이즈 딸기 크림이랑 가격이 어떠냐 이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과연 내가 그 무료 쿠폰 자체를 돌체라떼 저 벤티에 쓸 건지 아니면은 그 딸기 크림 사이즈 톨 사이즈에 쓸 건지 요거를 그냥 한번 생각은 하셔야 돼요. 자, 뭐 제가 문제를 만들 때에는 그 어떻게 해도 값은 똑같이 그냥 나오게 해놨거든요. 근데 고민을 할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 자,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그냥 귀찮은 거라서 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디귿에 조금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디귿. 자, 디귿. 자, 여러분들 뭐 니은을 계산을 못해서 틀렸다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디귿은 조금 고민을 해야 돼. 디귿은 자, 동일한 음료를 4잔 구매하는 경우 사이즈와 종류가 동일한 음료 4잔을 구매하는 경우
어플 주문과 매장 주문의 최대 구입의 비용 차이는 4,100원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맞죠? 네, 자, 그러면 걔도 이제 그냥 세 잔을 만약에 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만약에 그란데 사이즈를 세 잔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어플과 매장 주문 전부 다 스탬프가 몇 개 넘어요? 12개가 넘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최대 구입 비용의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세 잔 정도, 네 잔을 산다 그랬을 때 일단 세 잔을 사면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확인했던 게 어플로 세 잔을 사면 무조건 뭐가 생겼어? 무료 쿠폰이 생겼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 내가 무조건 어플로 구매를 해야 내가 비용이 최소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건 무조건 3+1이구나. 이제 요 생각을 이제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거기에서 디귿에서 사이즈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사이즈랑 그 종류 자체가 동일한 음료를 4잔을 구매했다라고 하면 일단 4잔을 보고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3잔을 먼저 구매하면 일단 내가 뭘로만 했다면 어플로 했다면 어떤 사이즈를 구매하든 간에 무조건 뭐가 나와? 무조건 무료 쿠폰이 하나 나오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벤티로 3잔을 샀어. 그러면 스탬프 몇 개야? 18개지? 자, 그러면 무료 쿠폰이 2개가 나오려면 몇 개까지 가야 되는데? 24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4개까지로는 3잔을 사가지고는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료 쿠폰이 그냥 하나가 무조건 깔고 있는 게 맞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하든 간에 일단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된다? 한 잔이 이제 무료가 나오니까 그 최대 구입 비용의 이제 차이는 이제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제일 싼 거랑 제일 가장 비싼 그린티 크림 톨 사이즈. 자, 얘의 그 가격 차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 최대 구입 비용이랑 최소 구입, 그러니까 비용이 있는데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는데 최소값으로 가려면 일단 무조건 뭐를 받아야 돼요? 무료 쿠폰을 받아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세 잔을 했을 때의 무료 쿠폰을 못 받는 케이스가 언제야? 톨 사이즈에 매장 주문을 했을 때, 그때는 무료 쿠폰을 못 받지. 그러니까 세 잔하고 한 잔을 더 사야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톨 사이즈로 매장 주문해서 그냥 매장 주문으로 그냥 하면은 내가 스탬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생돈을 다 내는 거니까 이게 세 잔을 내 돈 내고 살 때랑 네 잔을 내 돈 내고 살 때의 차이다 라는 그 의미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웬 4,100원 뭐 이런 얘기를, 그거는 그냥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본 거였었고, 그냥 결국 한 잔의 차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 톨 사이즈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얼마니? 6,300원이죠? 맞죠? 그래서 그 구조를 그냥 한번 좀 봐달라, 이 정도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정도이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 자, 오늘은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정답률도 괜찮죠? 자, 5번은, 자, 이걸 이제 봤을 때, 자, 노인 학대 행위자 현황 뭐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자, 이거 30% 증가 같은 거는 잘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냥 하나 땡겨 3배 해가지고 더해서 못 미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자, 노인 학대 행위자 중 일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도에 55% 미만이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21년에 비해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지? 이 문장을 보고, 자, 기억 선택지를 할 때에는 일단은 증가율이 정확하게 30 몇 %인지를 할 필요는 있어 없어? 그럴 필요는 없지. 그냥 무조건 30% 증가시켰는데 거기에 못 미쳤으니까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30%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당연히 뭘 생각하는 거지? 일반 소득 수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구했어? 아니면 55%가 안 되는지를 구했어?
55%가 안 되는지를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55%는 반띵 더하기 하나 땡기 하는 거니까 50%에 5%를 계산한 그런 값. 그치? 그래서 전체 값에서 21년도에 요거에 반띵을 한 거에 2112 뭐 하나 땡겨 하니까 뭐 이 정도인데, 자, 이거보다도 누가 더 작아? 일반이 더 작네 했으니까 55% 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랬는데 이 뒤에를 읽었을 때 왜 기분 나빴어? 뒤에를 읽었을 때 항상 기분 나쁘지만 근데 왜 기분 나빴어? 아, 나 이거 아까 그냥 대충 했는데 이것도 계산 또 그지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얘의 비중을 좀 더 정확하게 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과, 그 다음 너도 비중을 구하려니까 너무너무 귀찮네, 이제 이런 생각과, 그치? 눈에 잘 안 들어오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일단 힌트를 줬잖아요. 선택지에서 55%도 안 돼? 근데 차이가 5%포인트 이상 증가했냐? 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숫자는 뭐야? 24년도는 60% 혹시 넘니?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래서 제일 쉽게 가면은 일단 55%도 안 되는데 60%가 넘으면 무조건 차이가 5%포인트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실전에 들어갔는데 언제 되게 짜증나? 너 55%가 안 되는데 난 60%가 안 돼. 이러면 이제 그러면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치? 하지만 요즘에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거의 기준으로서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얘 같은 것도 할 때 어떻게 들어올래? 자, 얘를 5665에 60%를 56에 3000, 66, 36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대충 하라고. 처음에는 요 정도 그냥 대충 놓고 곱하기 60%만 해도, 자, 처음에 왜 짜증? 너무 대충 한 사람 어떻게 해? 6000도 안 되네, 66에 36도 안 되네, 제길 약간 또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걸 했을 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해서 안 됐더니 얘를 다시 여기서 그냥 그래 내 팔자에 무슨 단순하냐 하면서 막 또 옛날로 돌아가서 엄청난 계산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5700 정도를 일단 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56에 30, 3000에 76, 420보다도 더 큰 숫자니까 얘는 당연히 60%가 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구조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봐주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선택지에서도, 자, 이거는 이제 너무 귀찮은 게 맞는데, 자, 전년 대비 증가폭과 증가율이 모두 매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그 10% 안 되고 10% 약간 넘고 10% 약간 넘지. 그치? 자, 그랬을 때 그 뒤에 두 개를 10% 넘는 거를 가지고 할 때는 얼마 기준으로 보겠다? 둘 다 10%가 넘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너무 미세하니까 11%. 11% 기준 한번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그 정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6번 가볼게요. 6번. 자, 6번도 뭐 잘 푸셨는데, 자, 6번. 자, 6번에 일단 표를 보자. 표를 봤더니 뭐가 나왔니? 표를 봤더니 연령대별 A 전염병 진료 인원. 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표 2를 봤더니 뭐가 나왔어? 연도별 성별 A 전염병 진료 현황. 뭐 이제 이렇게 나왔네. 자, 그래서 자, 보통은 이제 이게 먼저 나오고 얘가 더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싶기도 한데, 자, 일단은 자, 봤을 때 뭐야? 여기는 연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년부터 24년까지 있고, 자, 얘는 몇 년이야? 24년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근데 첫 번째 표를 봤을 때 왜 불쾌했지? 이 괄호 우악 했는데 너도 있어. 이걸 다 더하면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건가?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밑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진료 인원. 이거 얼마야? 5795는 어디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 인원과 진료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보통은 당연히 뭘 물어보게 돼 있어? 인원당 진료비. 인원당 진료비를 이렇게 물어볼 텐데, 표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진료비가 밑에 있고 진료 인원이 위에 있으니까 인원당 진료비가 크다는 어떻게 가? 진료비당 진료 인원, 역수값이 더
작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바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이런 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기억 선택지를 그냥 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얘는 진료비는 매년 남성이 여성의 3분의 2 이하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이제 보고,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어떻게 해? 남성이 여성의 3분의 2 이하인가? 한참 이제 보려고 했더니 또 뭐가 한참 나와 있어? 괄호가 막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또 순수한 사람들 또 어떻게 해? 치수 또 오래 왜 이렇게 계산 또 많니? 막 이러면서 이거 한참 또 쓴 다음에 3분의 2배 같은 것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남자, 여자, 남성이 여성의 3분의 2 이하다. 그러면 1일 때.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아? 3을 곱하면 2보다 작을 때 여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남자, 여자 합하면 뭐니까? 전체니까. 맞아? 전체니까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면 전체가 얼마야? 5개.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남자가 전체의 5분의 2 이하이다. 즉 몇 퍼센트? 40% 이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그 3분의 2를 보고 헉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굳이 여성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남성이 전체의 40% 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자, 이거 이제 알려줬더니 여러분들 이제 또 그 암기대망들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해? 이걸 외워. 이거 자체를 그냥. 야, 남성이 여성이 3분의 2 이하다. 저거는 남성이 전체의 40% 이하다. 이거를 외울 게 아니고 뭐를 알라고? 이 원리를 그냥 알면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자, 다 이렇게 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선택지. 자, 리을 선택지도 자, 60대 이하의 진료 인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 이상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걔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60대 이하 진료 인원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60대 이하 인원 분의 60대 이하면서 남성인 사람. 자, 이걸 이제 하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은, 걔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자, 이 생각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원래 NA 교집합 B 요거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A랑 B랑 그 각각의 기준 더하고 전체 못 뺐어? 한번 그냥 뺐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적어도 선택지였었는데, 이거를 내가 이걸 그대로 하려면 지금 뭐가 나와요? 60대 이하면서 남성이다. 자,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뭐예요? 60대 이하에서 남성을 더하고 뭘 빼? 전체를 빼겠다. 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치? 자, 근데 자, 60대 이하 너무 많지. 근데 심지어 뭐도 없어. 10대 이하도 없어. 10대 이하 있었으면 더 할 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 근성은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자,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60대 이하거나 70대 이상이거나 이거밖에 없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 NA 교집합, 얘는 NB의 여집합. 요렇게 이게 빼거나 아니면은 B에서 A의 여집합을 빼거나 이런 식이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60대 이하가 계산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60대 이하를 열심히 더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남자에다가 뭐를 빼? 60대 이하가 아닌 걸 빼겠다. 그래서 70대 이상을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그 숫자를 잘 보시면은 그 남성이 얼마가 있니? 24년도에 남성 진료 인원이 2341. 자,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1463에 플러스 656. 이제 요 정도 숫자가 있는 거지. 자, 그냥 이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그 공식을 그냥 하나 외운 걸로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항목에 따라서 변화구를 이렇게 주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나오면 계산 항상 뭐부터 한다 그랬어? 계산은 큰 것부터
대충 애매하면 좀 더 치고 들어와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일단 1400과 600을 합하면 얼마니까? 2000이니까 일단 요거부터 일단 빼주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그냥 계산해 보시면은 거기에 얼마 나오니까 220인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거를 2341에서 어떠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얘가 이제 9% 이상인지를 이제 묻고 있으니까 자, 그 222라는 숫자 자체가 물론 2341분의 222를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9% 이상이냐라고 이제 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 뭐 해야 되겠어? 그냥 1% 더하면 되지. 그치? 1% 더했을 때, 자, 땡겨 하면은 얼마 더해? 23 이렇게 더해주면은, 23 더해주면 얼마가 되니까? 245가 되니까, 240이니까 2341의 몇 프로보다 커요? 10%보다 크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 그냥 바로바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겠죠? 네, 자, 요 정도 해보고요. 넘어가 볼게요. 7번 좀 맡겨봅니다. 네, 자, 8번. 자, 8번을 보시면, 뭐, 잘 했겠지만, 자, 그래도 혹시나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8번. 자, 버스 노선 간의 맞죠? 네, 자, 남자 비율 이렇게 있는데, 자, 성별, 연령대별, 연령대별, 그 다음에 직업별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또 뭐가 나왔으니까? 별별이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당연히 또 적어도 선택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요런 꼴이 나오잖아요. 요런 꼴이 나오면 보통 어떤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 전체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전체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보다 전에 비해 늘었냐 줄었냐 이제 이런 걸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건데, 자, 그 기억 선택지에서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이렇게 나왔죠.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그 수단 간 환승에서 제일 높냐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이걸 하라 그랬더니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번거롭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항상 어떤 1보다 작은 숫자를 비교하는 게 편하니 1보다 큰 배율을 보는 게 훨씬 편하니? 보통은 배율을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전체분의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표 자체가 그냥 남자분의 전체를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전체분의 남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기본은 남자분의 전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크면 당연히 이것분의 남자분의 전체 값이 어떻게 돼? 제일 작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요런 생각도 이제 같이 해보자. 자, 밑에 뭐가 있지? 여자가 있죠. 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전체, 이제 요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남자가 크면 여자가 작고 전체는 일정하니까 남자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는 여자가 제일 작고, 자, 무엇으로 따졌을 때?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치?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뭐가 또 제일 크게 되지? 제일 작은 거분의 제일 큰 거. 이거 할 때에도 제일 크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봤을 때 당연히 남자분의 전체를 볼 거야? 여자분의 남자를 볼 거야? 여자분의 남자를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얘분의 얘를 그냥 보면서 이거분의 이거 값이 제일 큰 거를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1보다 큰데 약간 크고 약간 크니까 어느 정도가 더 큰지 그냥 빨리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언제는 남자분의 전체를 보고 언제는 여자분의 남자를 보고 언제는 여자분의 전체를 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냥 숫자가 되게 노골적일 거예요. 숫자가 되게 노골적일 거고 무조건 요 생각을 바탕으로 무조건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랑 A가 아닌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거의 비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목 간의 배율을 그냥 보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니은 선택지도 또 그냥 적어도 선택지니까 그냥 또 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20대 이상의 이거 지하철 노선강 환승하는 화이트 칼라인 20대 이상의 남자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원래 그대로 하려면 화이트 칼라 더하기 20대 이상 빼기 그 다음 전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자까지 더 하고 나서 지하철 노선간을 몇 번 빼? 2번 빼야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거는 뭔가 그거를 하기에 되게 번거롭지. 자, 뭐 때문에 번거롭지? 20대 이상. 자, 그쵸? 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왔을 때 자, 원래 지금 뭘 따지는 거야? 화이트 칼라면서 20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남자다. 자, 이거를 따지는 거니까 각 기준별로 지금 나와 있는 거라서 원래 수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화이트 칼라, 그 다음 20대 이상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남자 더하고 뭘 빼? 전체를 2번 빼. 이제 이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라고? 20대 이상이 문제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그냥 얘만 뭘로 하는 거예요? 여집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만 여집합으로 가면 자, 수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화이트 칼라는 그냥 더하고 자, 남자도 그냥 더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2번 뺐는데 자, 이게 N 20대에서 마이너스 전체를 이제 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니까? 10대 이하 이제 이게 될 테니까 얘를 한번 빼고 전체는 아까 얘랑 이거 하나랑 결합해서 얘가 된 거잖아요. 맞죠? 이거랑 이게 하나 결합해서 얘가 된 거니까 전체는 그냥 몇 번만 빼는 게 나? 이제 한 번만 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아예 계속 여집합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하나만 그냥 여집합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죠. 맞죠? 아니면은 그냥 여집합 한 김에 그냥 다 하면 뭐 해도 돼? 얘랑 얘도 이것도 같이 해버리면 그냥 뭐 빼주면 돼요? 화이트 칼라 더하고 여자 빼고 그다음 아까 뭐 10대 이하 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뺄셈으로 그냥 하셔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식이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식이 있으면은 그 공식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외워서 그냥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변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변형을 내가 어떻게 조금 잘 활용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 적용을 하는가 못하는가 또는 적용을 하고도 내가 이게 확신이 없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 근데 보여드렸으니까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20% 증가 전월과 같다면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전월과 같다면 자, 이건 뭐야? 0% 증가. 자, 그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 증가율이 10% 미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건 20%랑 0%랑 산술 평균보다 더 작은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디에 가중치가 더 많아야 돼? 그 지하철 노선 간 환승 맞지? 자, 지하철 노선이랑 수단 간 환승. 자, 그쪽에 사람이 더 많아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 가중치를 자, 원래 있는 그 10월 달에 그 숫자 자체가 가중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해설에는 쓸데없이 이게 정확하게 하면 8.75%다라고 했지만 이런 해설만 되는 게 더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다만 제가 그냥 뭐 하나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니? 이거 하나 쓰려고 하는 거죠. 즉 그냥 바로 뭐였어? 20%, 0%, 산수평균 10%, 결론이 10%보다 작으니까 0% 쪽에 가중치가 더 큰지 그냥 이거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그냥 하면 되는데, 자, 9번도 이제 기업 선택지 같은 거 했을 때, 자, 판매이익이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은, 자, 첫 번째 식에서 뭐가 나왔어? 판매 이익은 판매 가격 빼기 제조 원가였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거는 판매 이익 더하기 제조 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제가 보통 하는 얘기가 실수값과 비중이 같이 있으면 뭘 좀 쓰면 좋겠어? 비중을 쓰면 좋겠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얘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때? 자, 요 수식 자체에서 자,
자, 얘가 지금 판매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드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판매 이익과 원가, 자 이렇게 더한 게 판매 가격에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금 표에 뭐가 다 있으니까 부품 제조, 원가 있고 가격 있으니까 당연히 뭘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얘네들이 합해서 가격이니까 얘네들의 비중의 합은 무조건 합이 얼마야? 100%. 그치? 자, 그런데 나머지 둘이 그냥 있는 거였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엄청난 그 이익에 대한 비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맞다면 판매 가격 대비 제조 원가의 비중이 가장 작은 거 그냥 그거 찾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대 해석으로 그냥 바로 접근하는 거니까 C모델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제일 작네 해가지고 그냥 맞다라고 해결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A모델의 반도체 부분 부품 원가는 디스플레이 부품 원가의 1.5배 이상이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은 자 거기에서는 자, A모델의 자, 반도체 부분 원가, 그쵸? 반도체 부분이랑 모듈, 자, 저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듈, 자, 크게 어떻게 몇 가지로 있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걔네들의 합이 몇 %인 거야? 100%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자, 얘가 몇 프로니? 30.1%야. 자, 그러면 반도체가 디스플레이의 1.5배 이상이냐? 라고 했으니까 이거 1.5배 하면 45%인데 이까지 거 다 더하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 그치? 이거를 더할까? 요렇게 더할까? 아니면 얘를 더할까? 그러니까 근데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는데 그냥 시간이 더 많이 드느냐 안 드느냐의 차이야. 자, 얘랑 이거랑 합이 몇 %라고? 100%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계산 큰 것부터 대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치? 이거랑 이거 합이 100%니까 내가 얼른 뭘 구해도 해. 여기 합을 그냥 구해도 되지? 얘 합을 구하면 30.1%랑 이거 더했을 때 100에서 그 두 개 합을 빼면 그게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비교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그 표의 구조에 따라서 좀 하기 나름입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좀 더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 자, 얘가 만약에 이거고 이 선택지가 맞다면 얘를 그냥 1.5배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의 합이 얼마 이상이란 얘기야? 45.15 이상인가? 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30.1 더하기 45.15 더하기 이까지 거 했을 때 100에 못 미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좀 떨릴 뿐이야. 그치? 익숙하지 않으면. 네, 자, 그래서 자, 계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리을. 자, 디귿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어때요? 부품 원가는 $230 미만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걔도 계산 자체를 그냥 이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849.99 곱하기 27.8%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또 쉽지가 않겠지. 자, 그냥 얼마라 칠 거지? 850이라 치고 거기에서 그냥 곱하기 얼마 하는 거예요? 27.8%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27.8% 같은 거를 계산하기는 조금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근처에 어떤 숫자 있지? 그냥 27%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그 30%에서 3% 빠진 게 27%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 정도 27% 정도를 내가 그냥 계산을 했는데도, 자, 그거보다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 자, 그래서 자, 그 정도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쵸, 그냥 계산 그냥 하세요. 그쵸? 네. 자, 얘에 이거 곱한 거니까. 자, 근데 어떤 거는 하면 안 돼?
야, 이게 0.5네? 뭐 하더니, 이거 막 몇 배 해? 50배 하고, 막 또 갖다 붙이고, 막 그러면은 오차가 꽤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했을 때, 그냥 850 곱하기 0.27 정도만 계산해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좀 더 풀어볼게요. 하나. 자, 10번. 자, 10번 문제는, 이래서 언제 다 하지? 자, 10번. 자, 10번은 좀 더 빨리빨리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 안 풀 가능성이 또 되게 높아지죠. 맞죠? 네. 자, 일단 보자. 자,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자, 디플레이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근데 경제학 하면 디플레이터 나오지 않나?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자, 실질 GDP분의 명목 GDP다, 뭐 이런 게 나왔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갑자기 또 뭐가 나왔어요? 11에서 15년에 동아시아 국가의 명목 GDP, 자,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명목 GDP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라고 이제 나왔고, 자, 이거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지? GDP의 증가율, 뭐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무엇? 명목 GDP.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왔더니, 자,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률 해가지고 또 15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쭉 주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경제 성장률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 이거는 뭐다? 자, 이렇게 수식을 보고 있으면은, 자,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실질 GDP의 증가율.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 숫자를, 이 수식을 보고 경제 성장률은 결국 실질 GDP의 증가율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애초에 여러분들 원래 우리 항상 뭐 갖고 있었어? A는 B분의 C다. 이제 이런 꼴이 나왔는데 혹시 증가율 같은 게 나오거나 이제 그러면은 제가 매번 했던 얘기 뭐였어요? A의 증가율은 뭐랑 똑같은 거야? C의 증가율에서 B의 증가율을 뺀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 근데 맨날 경제학 했으면 알잖아요. 그쵸? A는 B분의 C 해서 그 AK 모형 했을 때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치? 로그 씌우고 미분하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립하니까 무조건 어떤 값의 어떤 분수의 증가율은 분자 증가율 빼기 분모 증가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다?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명목 GDP의 증가율 빼기 뭐다? 실질 GDP의 증가율. 아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은 어디로 이어졌다? 경제 성장률로 이제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항목 자체를 그냥 찾아가면서 이제 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이제 하면 어떻게 되세요? 네. 잠시만요. 1번 됐고 2번. 자, 3번에 이렇게 봤을 때, 자, 12년부터 뭐 19년까지의 홍콩의 명목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해는 15년이다. 뭐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뭐예요? 명목 GDP의 그 증가율. 자, 명목 GDP의 성장률. 자, 그 애는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 빼기 실질 GDP의 증가율. 자, 얘를 그냥 한번 그냥 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계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를 한번 봐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냥 이거는 이 문제에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얘를 여러분들이 좀 썼냐 못 썼냐 그냥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표에서 자, 이 표에서는 바로 무엇을 알 수 있으니까 이 표에서는 15년에서 19년 사이에서 어떤 거 증가율? 자, GDP 디플레이터 자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다? 16년 이후로는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을 알 수 있다. 그치? 자, 그런데 그게 밑에 뭐가 같이 있으니까 15년에서 19년에 뭐가 있어요? 실질 GDP의 증가율이 있으니까 내가 이 그림에 있는 증가율을 여기 있는 그 증가율에다가 갖다 더해주면 그게 뭐랑 똑같은 거야? 명목 GDP의 증가율과 똑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되게 귀찮은 거긴 한데, 일단은 그 3번 같은 경우에서도 그 명목 GDP의 성장률이, 아니다. 잠깐만요. 네,
그 홍콩의 명목 GDP 성장률이 제일 높은 거는 15년이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 그 15년을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을 그냥 쭉쭉쭉 그냥 확인을 해 보시면 충분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관계를 그냥 보시면서 좀 적용을 했냐 못했냐 이 정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쉴까요? 예, 자, 한 7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